또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2부 순서로 기초기반 분야에 대한 심층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 방향 공청회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오프라인 행사 대신 현장 참석자가 없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공청회 1부에서는 내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지금부터는 기초 기반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 기존에 안내드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질문 주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은 이번 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받을 예정이며 되도록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이나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차후 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초기반 분야 투자 방향 발표 및 공청회 진행은 문혜리 기초기반 전문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좌장을 맡게 된 기초기반 전문위원회 위원장 문혜리입니다. 원래 이 정부 연구개발 기초기반 분야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에는 많은 연구자분들과 관계자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이르면서 이 본 공청회를 온라인 중계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걱정과 불안감이 감도는 시국에서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계신 많은 연구자, 정부 부처 그리고 관련 기관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기초 기반 분야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목표입니다. 기술 동향 및 미래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의 창의적,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또 이와 함께 창의 융합형 이공계 인재의 중요성이 과학계 전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2021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은 미래 국가 과학 기술 역량 확충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및 기반시설 활용 강화, 그리고 과학기술 인재 성장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가지 세부 목표입니다. 기초연구 예산 확대입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의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조 2,6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2조 5,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 2020년 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2조 300억 원으로 2조가 넘어섰습니다. 인력 양성입니다. 석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성장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입니다. 대형 연구시설 장비 운영 지원, 그리고 분야별 코어 퍼실리티 구축 운영 지원을 통한 활용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은 세계적인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투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현황, 정부 R&D 투자는 여기 중간에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4조
4,651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5년간 2014년부터 지난 5년간 연평균 3.8% 증가폭을 나타낸 것이고요. 전체 정부 R&D 13.7조 원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 보시면 올해 2000년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그 예산이 2조를 넘어선 그러한 확대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을 보시면 자유공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그 주체로는 대학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출연연 그리고 국공립연구소 순입니다. 이상 투자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정부 R&D 기초연구 투자에 대해서 평가가 어땠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 수혜율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이러한 증가에 따라서 국가의 기초연구 저변이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연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이 연구자들의 성장 경로를 고려한 안정적인 연구 지원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초연구 논문의 질적 성과는 아주 우수합니다. 기초연구 논문의 질적 수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평균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사점은요, 앞으로도 이렇게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되어야 하고,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렇게 양적 투자 확대에 따른 질적 성과가 증대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업 구조를 내실화, 고도화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대형 연구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연구자들께서 궁금해하실 2021년도, 즉 내년도 투자 방향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수월성, 안정성 중심입니다. 즉 탁월한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연구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수월성 기반의 투자, 이와 동시에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연구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그러한 안정성, 이 수월성과 안정성이라는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수월성, 안전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추진,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연구를 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차세대 핵심 연구자 양성을 위한 신진 연구,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큰 틀에서의 내년도 투자 방향입니다. 대형 연구시설의 활용성도 제고하고 또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인력 교류, 활성화도 저희 큰 틀의 투자 방향에 고려를 하였습니다. 먼저 개인 기초 연구입니다. 이 개인 기초 연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월성, 안정성이 가장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연구 수요가 또 고려가 돼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적정 재원 과제 수를 도출하고 이거에 따른 지원으로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기준에서 우수 연구는 약 70%, 즉 수월성 기반의 연구 예산은 한 70%, 그리고 안정성 기반의 연구, 일반 연구 예산은 한 30% 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진 연구부터 중견 리더 연구까지 단절 없는 수행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또 보호 연구 지원 대상 개편을 통해서 연구 다양성 확대, 그리고 지역 연구자와 후속 세대 지원을 통한 기초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집단 연구는요,
창의적 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서 소규모 공동 연구가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 연구 대표적으로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이죠. 이것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즉, 그 밑에 보시면 기초연구실 지원 유형을 심화형, 개척형, 돌파형으로 다양화하는 것을 이미 올해 2020년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인력 양성과 대학연구소 특성화 중심으로 공동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기능의 명확화를 고려한 세부 유형별 재원 배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방향입니다. 대형 연구시설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구축 중인 대형 입자 가속기가 적기에 활용이 되도록 적정 예산 규모를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이온 가속기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방사관 가속기의 경우 노후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그리고 적정 빔 라인 운영 인력을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시설 코어 퍼실리티라고 하죠. 이 구축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연구 장비 전담 인력입니다. 이 전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을 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협력입니다.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해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감염병, 기후변화, 우주, 지금, 다들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사스, 메르스 등 그러한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인류 공동이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러한 것을 공동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다차원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국제협력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제외 한인 과학자 등 우수 해외 연구 인력을 유치하고 그리고 해외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지원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입니다. 이 인력 양성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박사급 연구 인력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산업계 진출, 지원 등 성장 경로에 따른 지원을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그러한 차세대 핵심 인력들, 역량 있는 박사급 인력들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포스닥 주도의 산학협력 연구를 통한 산업계 진출을 촉진하도록 여러 다양한 그러한 지원 연구 사업을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유망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여러 신기술들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미래 유망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인력 양성 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 구조 그리고 집행 방식을 체계화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늘리는 만큼, 즉 확대된 예산만큼의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 효율화
효율성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투자 효율화 방향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기초연구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고 또 기초연구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그러한 일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기초연구 예산의 어떠한 투자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의 그 공감이 없이는 이것에 대한 적절한 성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구자 수요를 반영해서 학문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먼저 수학 분야에 시범 적용이 되었습니다. 연구자의 생애 주기, 즉 신진, 중견, 리더에 걸쳐서 기초연구 수혜 연구자의 성장 및 기초연구의 체계에 따른 투자 효과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인프라입니다. 현재 정부 R&D로 추진 중인 연구 인프라 지원 사업의 현황 그리고 운영 계획, 이슈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완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입자 가속기 운영 그리고 대형 연구시설 장비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관한 기초기반 전문위원회의 방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또 자리해 주신 두 분의 패널들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범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위원님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은 고려대학교 가속기 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먼저 박기범 위원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특히 좀 중점적으로 그 주안점을 둘 내용들 개인 기초 그리고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기범입니다. 앞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었지만 특히 상향식 기초연구 사업의 확대는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서 현재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이러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감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기초연구 사업이 연구 사업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이제 그런 선정률의 혁신적인 기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간의 이제 확대가 이제 주로 목표를 이루었다면 이제 남은 기간에는 이제 저는 좀 더 이 기초 개인 연구 사업의 어떤 정교화라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 연구 사업은 수월성과 안정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앞서 이제 70, 30%라는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분석이 같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포트폴리오라는 부분이 좀 더 정교하게 이제 연구자들의 수요를 정말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학사급 연구 인력에 대한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금 현재 신진 박사들의
어떤 노동시장 환경은 매우 좋지가 200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매년 이공계 분야에서만 박사가 거의 한 8,000명 가까이가 배출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추정을 해보면 대략 한 3,000명 이상이 박사를 졸업한 후에 박사 후 과정으로 경력을 시작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들이 원하는 학계 일자리는 1,000개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박사급 연구 인력, 이 연구 인력들은 이제 생산성이랄까 이제 그런 부분, 연구 의욕이나 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성장을 지원을 하면서 또 그 기성 연구자들과의 협업이나 연구를 통해서 더 경쟁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라는 부분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부는 R&D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이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 기초 연구 사업 이 분야에서도 이런 신진 연구 인력과 기성 연구자들이 어떻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바로 박사 후 연구원의 성장 경로 지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기초연구 사업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겠는데요. 박성희 위원님께서 특히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 주실 내용은 기초 인프라 관련 세부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가속기과학과 박성희입니다. 주요 정책 목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시설 장비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초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기초 인프라 사업에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운영하고 활용도 제고, 이를 통해서 모든 연구자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투자 방향으로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금 구축 중에 있는 대형 입자 가속기 같은 경우는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제대로 되게끔 지원을 해주고요. 그 운영 계획하고 지금 구축 현황을 제대로 점검을 해서 이 시설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모든 연구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기초 인프라 분야에서 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이미 구축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가속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위원들이 그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그리고 그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빔라인 운영 인력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빔 이용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코어 퍼실리티라는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시설을 통해서 유휴 장비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시설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프라 시설이 잘 구축이 되도록 저희가 효율화 방안으로서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세부 일정, 공정 및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적정한 투자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박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은 현재 생중계로 보고 계신 연구자분들이나 또 국민들께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신 질의 내용에 대해 또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할 때는 과기정통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실 분은 소속 성명과 함께 질문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문이 하나 온라인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자리하신 박기범 위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이제 지금 기초 연구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큰 하나의 덩어리가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말하는데 뭐 오는 층에 따라서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입니다. 집단 연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연구실, 뭐 선도인 센터 이런 부분이고 이제 개인인데 이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몇 대 몇이냐, 뭐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초연구 사업은 크게 수월성 트랙과 안정성 트랙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의 수월성에 기반한 수월성과 단절 방지 또는 신인교원 정착비와 같은 이런 안정 등 트랙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의 경력 단계별로 이제 신진 연구자급, 그다음 중견 연구자급, 리더급 연구자 이렇게 되는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앞서 제가 짧게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러한 포트폴리오들이 아직 그 기초연구 사업의 전체적인 성장에 비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정교화되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수요가 될 것이고요. 어떤 부분에 연구자들의 수요가 더 많은가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개략적인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현장과 얼마나 매치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과제일 것이고요. 이제 네 번째 포트폴리오는 학문 분야별 어떤 지원의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전체 속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수학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수학의 어떤 학계의 어떤 자율성을 존중해서 그 학계의 수요에 맞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부분으로 됐고 이 부분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좀 더 정교하는 것이 22년까지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온라인으로 또 주신 질문이 아직 더 이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 과기정통부 그리고 키스텝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러한 의견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투자 방향 확정안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확대된 예산만큼의 우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 부처와 연구자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관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또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올바르게 설정된 그러한 방향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자부심과 열정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헌신할 때 투입한 예산 대비 성과가 극대화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박기범 위원님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